네, 하루의 중심, 뉴스의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이슈 뱃사공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 뉴스 정리해드리는 이슈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시그니처 몸짓도 준비하셨어요. 저번에 이거 했는데 이건 카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네. 노를 줘. 전통적인 한국 노는 마이크까지 치면서 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네 가지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자, 이게 보통은 좀 큰 공약이긴 한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막판에 뜨거워진 김포공항 이전 논란입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꺼내들었죠. 네,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 또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공항 부지에 20만 호의 주택을 지어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고 또 강남에 집중된 기반 시설을 분산해서 서울 강서와 경기 김포, 인천 계양을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앞서 지난 27일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김포공항의 인천국제공항 이전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특히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가장 힘들었죠.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사과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때문에 김포공항 부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인 것 같은데 송영길 후보가 뜻을 같이 한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송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포함해서 자신의 수도권 서부 대개발 사업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장기 공약이라고 강조하면서 역시 부동산 얘기군요. 네, 연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송 후보 측이 김포공항 이전을 강조하는 것은 먼저 이 사업이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 일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공항 인접 지역들은 아무래도 고도 제한에 그렇죠. 걸려 있어서 개발이 제한돼 있고요. 또 이제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김포공항의 이전의 효과와 관련된 정부 혹은 관계기관의 공식 용역 보고서나 편익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은 따로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동안 별도로 작성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꺼내든 공약 카드였을 뿐 때문인데요. 다만 공식 용역은 아니지만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내부적으로 이 김포공항 이전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검토한 내용이 대선 전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네네. 좀 살펴보면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 부지 8.4제곱킬로미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42,000호고요. 김포공항 부지 그리고 3기 신도시 부지 모두 활용할 경우에는 37.5제곱킬로미터 총 18만 7,500호의 주택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편익을 계산해 보면 총 10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강서구, 양천구 주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저희한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이 코너 끝나기 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부동산 공급에 따른 편익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면 당연히 공급 확대가 되니까 여러 긍정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실 부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김포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30년간의 손실은 편익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은 422조 7천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항공 수요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항공 수요를 다른 공항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30년간 국내 총생산 GDP 손실 규모가 무려 416조 원에 달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익과 손실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단편적인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보도 자료들 더 찾아보시면 또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추산, 추계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또 다양한 효과라든지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공세를 거세게 하고 있네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대전에서 열린 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수직 입착륙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형 여객기의 수직 입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면서 허언증이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어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폐지 규탄 서명운동 벌였고요.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없앤다고 하는데 동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김포공항 직행버스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돌출 행동을 하는 후보 하나 때문에 민주당 후보 여럿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양측 다 좀 뭔가 정리해서 실제 양천 또 강서구민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불거져 나와서 사실 더 공격받는데 아무래도
제주 지역에 출마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특히 제주도 지역 의원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공약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것 아니냐 우려하는 네.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또 민주당 제주도당 역시 이번 공약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는 조응천 의원이 어제 오전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은 반대 뜻을 밝혔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MBC 라디오에서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제안 차원인 건지 공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이 지켜야 될 약속이 될 텐데요. 경기도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 후보도 한마디 하셨죠? 네, 오늘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아무 조율 없이 나온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서 조율을 좀 거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뭐 대규모 개발이고요. 또 김포공항이라는 서울의 주요한 교통 허브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김어준 씨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또 여권 뭐 여러 가지 청와대 등등이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이 자꾸 논란이 되네요. 네, 지난 28일 밤이었죠. 김 여사 개인 팬카페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대통령 부부라는 글과 함께 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찍힌 사진 5장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사진 내용을 보면 27일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집무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또 28일에 김 여사가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대통령실 앞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 등이었는데요. 네, 이거 뭐 단순히 사진 올린 거 가지고 너무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따져봐야 될 규정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보안 시설이죠. 네. 그래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경우 사진 촬영, 녹음 등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로 들어오려면요 예외 네. 없이 보안 앱을 작동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사설 기업에서도 많이 쓰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중요 서류 같은 것들 본인 개인 핸드폰으로 찰칵 찍어가지 말라고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키죠. 네, 맞습니다. 보안상 노출 방지를 위한 건데요. 이제 카메라와 휴대폰 녹음 기능이 중지가 되고요. 네. 건물 진입 시 경호처 이런 조처를 확인받아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을 두고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거죠. 자, 뭐 대통령 당사자고 또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찍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공간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사진은 누가 찍었냐? 이런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해명도 조금 부실했다, 논란을 더 키웠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김 여사 사진 공개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 직원이 찍은 사진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네. 20여 분 뒤에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실 직원은 아닌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요. 네. 결국에 김 여사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안 규정은 대통령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들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외부에 전달한 사람도 김 여사일 것 같다라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네. 자,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앱 설치 안 해도 되고 사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또 팬카페로 흘러가면서 집무실이다, 업무 공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박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2장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두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한 장은 이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들이고요. 네. 또 다른 사진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사진 김건희 여사가 찍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네. 혹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진을 두고 처음엔 사저 거실인 줄 알았다. 그런데 네. 대통령 집무실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사적인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네. 대통령 집무실을 거실처럼 드나든다면 국정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집무실을 드나드는 것 혹은 뭐 휴일이든 또 어떤 경우든 간에 24시간 국가의 중요 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한
미국 사례까지 등장하고 김어준 씨와 강신업 변호사가 팬카페 회장이죠. 싸우는 모습도 있는데 무엇보다 좀 국민들의 오해를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카카오 7월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카카오 직원들 얘기군요. 네. 메타버스로 출근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가 올 7월부터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네, 카카오는 사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원격 근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후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 산하에 있는 공동체 일하는 방식 2.0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원격 근무에서 발전된 일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나온 게 이 메타버스 근무제라는 겁니다. 예. 뭐 메타버스야 좀 가상현실 과거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 경험 위주로 되어 있고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러면 회의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겠네요. 네, 근무 장소와 상관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동료와 항상 연결돼서 온라인으로 일해 나가는 근무 방식을 이제 메타버스 근무제라고 하는데요. 네. 뭐 텍스트나 음성이나 영상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협업할 수 있고요. 또 임직원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음성 채널에 실시간으로 연결돼 소통하는 것이 기존 원격 근무와는 달라지는 점이라고 합니다. 직종별 차이는 있을 텐데요.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일과 휴가의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거 사실 코로나19의 재택 때문에 많은 새로운 양식들이 또 나왔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축구 얘기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세계 축구 랭킹 1위 브라질 선수들이 이미 많이 왔다고 지난번에도 안내해 주셨는데 한국 관광을 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브라질 대표팀은 이제 목요일이죠. 오후 8시에 우리나라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갔는데 지난 26일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과 관광을 병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남산을 찾아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네. 28일에는 용인의 유명 놀이공원을 방문해서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를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네이마르 같은 슈퍼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목격담과 에피소드가 속출하고 있는데 네. 네이마르를 지난 주말 새벽에 강남의 한 클럽에서 봤다는 아하. 목격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베테랑 수비수인 다니 알베스 선수는 과거 브라질에서 유학했던 김상덕 씨와 재회하기도 했고요. 네. 또 아무래도 한국 관광에 정말 진심이었던 건지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히샬리송이 어제 여권을 분실했다고 주한 브라질 대사관을 찾아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브라질 선수들 한국팀을 상대로 좀 쉽게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훈련보다는 관광과 K 콘텐츠 즐기는데 아주 더 관심을 쏟는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무엇보다 6월 2일 경기에서 또 멋진 승부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루 중심을 건너가는 뉴스의 강을 건너가는 이슈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